그 다음으로 이제 철이라고 하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이라는 말은 옛날 말로요. 옛날 훈민정음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요. 시읒하고 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스틸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 자체도 철이라는 말과 이제 비슷하다는 언어적으로 유사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스코가 8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위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이제 그 구두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인 철강 소비량이 우리나라가 1위예요. 뭐 인천공항하고 비슷하네요. 12년째 세계 1위. 자동차, 조선, 기계, 가전 등 철강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민족이 바로 한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알듯이 우리가 이제 젓가락을 소비하잖아요. 쇠젓가락을 씁니다. 이게 쇠를 이렇게 많이 쓴다가 생활 속에서 많이 쓴다는 건 뭐냐면 이 쇠에 대해서 기술이 가장 높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철기 하면은 저 중국에서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뭐냐면은 유물 발굴을 더 해보면 고조선의 철기 문화는 13세기라든지 또는 BC 12세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어떤 유물도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 뭐 두만강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7세기, 그죠? 연해주에서 철 도끼, 철 촉이 나왔는데 7세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4세기로 얘기해요. 4세기에 처음 한번 들어오고 그 다음에 1세기에 두 번째 들어와서 철기가 발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세기는 뭐냐면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나라의 식민지를 건설했는데 거기서부터 철기가 나왔다라는 게 1세기 설이고요. 4세기 설은 뭐냐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고구려하고 연나라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자꾸 대립을 했는데, 그러면서 남겨놓은 것이 뭐냐면 연나라 화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철기로 된 화폐를 얘기하거든요. 그게 많이 나오니까 그때 이제 4세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조선 화폐입니다. 이제 고조선 화폐고 그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학계에는 4세기를 얘기하지만 그 이전까지도 얘기를 한다. 이걸 얘기하면 중국으로 철이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헌적으로 또 하나 얘기할 게 뭐냐면 4700년 전에 금속을 녹여서 무기를 만든 치우천왕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단군조선 이전에 배달국에 18명의 환웅천왕이 있었는데 14세 이 자오지 천왕이 있었고, 이거는 뭐 중국 문헌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갈로산에 쇠를 채취하여서 칼과 투구, 갑옷, 창 등을 다 만들었다라고 하는 문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아니, 쇠를 채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게 아마 좀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근데 2017년에 조폐공사에서 이런 거 메달을 만들고 매년 메달을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치우천왕이라고 하는 그런 메달을 만들고 있고, 이게 이제 아마 이제 올해 건가 봐요. 치우천왕 1온스 은메달 해가지고, 치우천왕은 도깨비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지난번에 한번 보셨던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평창 올림픽에 도깨비 난장이라고 하는 건데요. 영상이 있네요. 예, 도깨비 난장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치우천왕 상이에요. 탈이 이제 눈이 4개인 거 보이시죠? 눈이 4개인 거. 이게 이제 치우천왕의 탈입니다. 장례식 때도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붉은 거죠. 이게 치우천왕의 묘에서는 붉은 기운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치우천왕과 관련이 있고, 그래서 아까 합창소리 한번 들으셨을 텐데 그게 치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평창 올림픽에서 전 세계 5억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조상이 바로 치우다라고 하는 것을 외친 거예요.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고 우리 학교에서 지금 인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뭐냐면 조폐공사에서도 그리고 올림픽에서 그 연출가도 우리는 치우를 우리 조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 또는 그렇게 나는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철이라는 말도 보면은 이것도 우리가 김씨가 많잖아요. 김씨가 25% 정도 되는데 이게 쇠금자죠. 그래서 이 쇠를 쓰는 민족이 그런 어떤 족속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김씨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걸 쓰는 것이 또 동이족이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지금의 철자의 고어입니다. 고어고요. 그래서 동이족, 이제 큰 활을 쏘는 민족이 이제 양궁을 잘하고, 그 다음에 철의 고어를 보면 철 만드는 세력이 금씨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학계에서도 이제 교수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칠지도에 보면은 백년철 칠지도라고 해서 이 쇠철자, 과거의 그 쇠철자를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칠지도를 잘 보시면요, 이게 칠지도라고 하는데 가지지자죠. 그래서 백제의 근초고왕이 일본의 후왕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건데 양쪽으로 세 갈래예요. 이걸 잘 보셔 놓으시면 양쪽으로 세 갈래 위까지 해가지고 7개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이고, 어디 갔죠?
칠지도. 이 칠지도에 대해서 이제 일본서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신공황후가 이렇게 해가지고 칠지도 한자루와 칠자경 한 개 같은 것을 백제가 바쳤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이 칠지도에 써 있는 그 글로 보면은 바로 이 백제의 어떻게 보면 왕이 일본의 후왕에게 어떻게 보면 속국 거기에 이제 전해줬다, 이렇게 전수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위 개념으로 나옵니다. 상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그런 어떤 문헌으로 이렇게 써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일본은 부정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칠지도와 칠자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칠수예요. 칠성 문화입니다. 칠성 문화. 자, 이 칠자경은 뭐냐면은 청동 거울이 있는데요. 이 청동 거울 중에서 볼록한 게 7개가 있는 것을 보통 지금 칠자경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칠지도와 칠자경을 전수받은 일본의 그 후왕이 우리는 백제에게서 정통을 이어받았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하면서 일본 열도를 평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받는데 7일이 걸렸다라고 하는 문장이 이어집니다. 777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게 이제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잘 보시면 일본의 왕가, 일본의 천황가라고 얘기를 하죠. 천황가에서 이번에 5월 1일 날 뭘 했냐면은 삼종신기 전수식을 했습니다. 일왕이 바뀌면서 유일한 어떤 승계 의식이 뭐냐면요. 정통 승계 의식이 이 삼종신기를 전수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좀 전에 근초광 보셨죠? 칠지도와 칼이죠, 칼. 그리고 칠자경, 청동거울이죠. 칼과 청동거울을 줬어요, 일본에게. 뭡니까? 전수를 해준 겁니다. 이렇게 승계를 해준 거예요. 너희들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아주 신성한 의식이다. 그냥 칼 하나 받고 그냥 거울 하나 받았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정한다면은 고곡도 줬을 것이다. 문헌에 빠졌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은 거죠. 이게 5월 1일 날 여기 지금 이번에 일왕이 되는 사람이 이 세 가지를 받은 거예요. 세 가지를 넘겨받는 겁니다. 전 일왕이 이렇게 넘겨주는 이 의식으로 해가지고 일왕이 교체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단군 신화를 베꼈다라고 하는 것이 일본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천부인 세 개를 환인천재가 환웅천왕에게 넘겨주는 천부인 세 개를 넘겨줬다라고 하는 어떤 그거를 베꼈다. 그거를 뭐 그런 얘기를 하는